선생님을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수업 소개 조금만 하고 진도 나가볼게요. 선생님은 김예리라고 하고요.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적어놨다가 필요할 때 연락주세요.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숙제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상담이 필요해요. 이럴 때 연락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수업은 심층과학이기 때문에 기본반 수업이랑은 조금 달라요. 기본반 수업은 개념이 한 80%, 문제풀이가 20%였다면 우리는 한 개념 50, 문제풀이 50 정도예요. 그래서 개념이랑 문제풀이가 절반 정도씩 나눠져 있고 개념은 조금 빠르게 후루룩 나갈 거예요. 심층이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개념 할 거 다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진도만 나갈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1위 테스트를 보게 될 거고 1위 테스트는 10문제 정도 우리 배운 내용에서 쉽게 문제 뽑아서 낼 거예요. 그래서 부담은 없지만 복습을 안 하면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반드시 해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10문제 낼 건데 그 중에서 7문제 이상 맞히면 통과해요. 70점 이상이면 통과야. 근데 60점부터는 제시. 제시는 당일날 보고 갈 거예요. 당일날에 쉬는 시간 이용해서 보고 갈 거고요. 제시 본 다음에 제시를 봤는데도 70점이 안 돼. 60점부터는 클리닉을 할 겁니다. 클리닉은 우리가 평일 중에 나와서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개념 어려운 부분 한 번 더 풀고요. 문제 좀 더 풀고 해서 보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큰 시험들이 하나씩 있어요. 중간평가와 기말평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죠? 그거 보듯이 여기서도 중간평가, 기말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 기말평가 볼 겁니다 라고 한 주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앞에 배웠던 내용들 총 다 복습해 오시면 됩니다. 얘는 20문제 정도. 얘도 마찬가지로 시험 못 보면은 클리닉 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클리닉은 반드시 시험을 못 봐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클리닉이 필요할 때 요청을 먼저 줘도 되고 이 부분이 어려워요 하면은 쌤이 클리닉 잡아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70점은 넘겼는데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럴 때도 선생님이 먼저 클리닉 합시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클리닉을 할 거고요. 만약에 결석을 했다. 우리는 결석하게 되면은 영상 보강이 원칙이고요. 뭔가 몸이 좀 안 좋아. 그래서 학원은 못 가겠는데 집에서 수업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온라인 수업도 가능해요. 쌤이 밴드로 링크 보내주면은 집에서 그 링크 타고 들어와서 쌤이 지금 뒤에 영상 찍고 있죠. 저걸로 온라인 수업 바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 할 거고 만약에 영상 보강을 했어. 그러면은 영상 보강 이후에 숙제도 해와야 되고요. 테스트 준비도 해와야 돼요. 근데 영상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꼭 안 보고 오는 애들이 있어. 혹은 숙제를 안 해오는 애들이 있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업 전에 선생님이 한번 부를 겁니다. 그냥 확인용으로 영상 다 봤는지, 영상에서 어려운 건 없었는지, 숙제는 다 했는지 확인할 거고 결석했으니까 테스트를 못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못 본 테스트도 보고 다 확인해야지 수업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결석하면 영상 보강하게 될 거고요. 웬만하면 지각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지각하면 앞에 수업 못 들으니까. 그리고 영상도 마찬가지로 결석을 안 했는데도 뭔가 이해가 안 됐어. 학원에 왔는데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보내달라고 하면 쌤이 다 보내줄 거예요. 알겠지? 어려우면 영상 요청하세요. 그래서 수업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가볼게요. 자, 우리 1학년 내용은 학교에서 다 했죠? 중력, 부력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우리 1학년 내용은 패스할 거예요. 1학년 내용은 집에서
24페이지 오시면 힘의 합성 나와져 있습니다. 힘의 합성은 별로 안 어려운데 우리는 하루에 2강씩 진도를 나가요. 힘의 합성 다음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운동이 나올 거예요. 운동은 3학년 과정이에요. 3학년 과정. 그래서 운동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알려줍니다. 자, 힘의 합성을 해볼 건데 그러면 힘이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자, 힘은 기호 F로 나타내고요. 기호랑 단위는 구분할 수 있지? 시간 10초 흘렀다. 시간이 10초 흘렀다. 이렇게 표현하죠. 앞에 적혀있는 거 시간 대신에 쓰는 거를 기호라고 하고요. 뒤에 쓰는 기준이 되는 거를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랑 단위를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물리량들은 기호랑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량이 나올 때마다 쌤이 기호랑 단위 체크해 줄게요. 힘은 기호 F, 펄스에서 따온 거죠. F고 단위는 힘에 대한 법칙을 밝혀낸 과학자 뉴턴의 이름을 따옵니다. 기호는 F, 단위는 뉴턴. 자,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뭐냐?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쌤이 힘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변화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힘은 변화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는 힘이 있어. 그 얘기는 변화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하나는 변화가 되었다. 근데 변화가 없어. 아무리 봐도 변화가 없어. 그러면 걔는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힘이 있을 때는 변화가 있고요. 힘이 없을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나타낼 때는요. 보통 화살표로 나타내죠. 이 물체의 힘이 오른쪽으로 10N 작용한다 라고 한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니까 작용점 찍고 오른쪽 10N 이렇게. 그럼 얘가 작용점이 되는 거고 이 화살표가 힘의 방향이 되는 거고 이때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힘의 3요소라고 하죠. 힘의 작용점, 힘의 방향, 힘의 크기.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힘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2개 이상 존재할 때도 있잖아. 그지? 물체가 있는데 내가 앞에서 얘를 잡아당겼어. 10N만큼. 근데 뒤에 내 친구가 와가지고 물체를 밀어줬대. 5N만큼.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총 힘은 얼마일까? 내가 앞으로 10N, 뒤에서 5N. 총 힘은 15N이에요. 이렇게 힘을 다 합쳐놓은 거를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얘기해요. 알짜 힘, 알짜 힘. 똑같은 말로 합력. 힘을 합쳤다라는 뜻이에요. 합력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방향이 똑같을 때는 2개를 더해줘요. 더해주면 돼 그냥. 그럼 방향이 다를 때를 보자. 양쪽으로 친구랑 서서 10N만큼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겼대. 그럼 물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럼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럼 얘의 합력은 0이겠네. 0. 이렇게 방향이 다를 때는 2개를 빼주는 거야. 만약에 힘의 방향이 다른데 크기도 다르다면 오른쪽으로 10, 왼쪽으로 5. 그러면 합력 얼마야? 빼주면 돼. 방향 다르니까 5N이야. 방향은 어딜까? 그렇지. 힘의 방향 큰 거. 오른쪽으로 5N이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힘이 반드시 있는데 힘이 있어. 근데 합력이 0이야. 이럴 때는 우리가 힘이 없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도 힘이 없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알겠죠? 이럴 때도 힘이 없으니까 변화도 없다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력 구하는 거고 쌤이 앞으로 굳이 합력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쌤이 얘기하는 얘기
힘은 무조건 합력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쌤이 이제부터 힘이라고 하는 거는 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의 3요소 같이 봤고요. 힘이 우리 방금 힘의 합력 구하는 거 했는데 합력이 방향이 다를 때와 방향이 같을 때는 쉬워 구하는 게. 근데 방향이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아. 비스듬할 때가 있어요. 힘이 한 개는 오른쪽으로 작용해. 근데 한 개는 대각선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럴 때도 합력이 구할 수 있어. 이럴 때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평행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이 힘의 합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힘을 더한 것보다는 작을 거고요. 힘을 뺀 것보다는 클 거예요. 그 중간의 값을 가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똑같은 힘이어도 힘을 작용하는 각도에 따라서 합력이 달라지는데요. 얘는 합력이 이거지. 근데 각도를 내가 크게 해볼게. 각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평행사변을 그려볼게. 얘가 1번, 얘가 2번. 누가 합력이 더 커? 합력 빨간색. 누가 더 길어? 1번이 더 길어, 그지? 합력이 1번이 더 커요. 내가 각도를 크게 해줬더니 힘은 변화 안 했어. 각도만 크게 해줬더니 합력이 작아져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구할 때 각도가 커질수록 힘의 합력은 반대로 작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각도가 커질수록 힘의 합력은 작아진다. 그럼 내가 힘의 합력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합력은 크게. 그러려면 각도를 작게 해서 힘을 줘야겠지. 내가 친구랑 짐을 들어. 친구랑 나랑 나란히 서서 실에다가 물체를 연결해서 물체를 드는 거야. 근데 이 물체는 중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중력의 크기가 10N이라고 해봐. 그럼 나는 위쪽으로도 10N을 줘야지만 이 물체를 들 수 있는 거야. 중력보다 커야지 물체를 들 수 있겠지. 10N을 줄 건데 10N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각도를 크게 하면은 10N을 만들어내기 어려워. 힘의 합력이 작잖아. 각도를 작게 해야지 힘의 합력이 커지니까 10N을 만들어내기 쉬워요. 그래서 친구랑 짐을 들 때는 둘이 딱 붙어서 각도를 작게 해서 물체를 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죠? 그래서 힘의 각도가 커질수록 합력은 작아진다. 힘을 많이 주고 싶으면 각도를 작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4페이지 힘의 합력 얘기했고요. 25페이지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력. 방향이 같을 때와 방향이 다를 때. 같을 때는 더해주고 다를 때는 빼준다. 이렇게 얘기 다 했습니다. 26페이지 넘어가보면요.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힘의 합력도 얘기했지.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의 길이를 그려준다. 이때 각도가 클수록 합력이 작아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27페이지 가면은 힘의 평형 나와 있어요. 힘의 평형. 자, 힘의 평형은 뭐냐면 우리 했어. 양쪽으로 똑같은 힘이 걸릴 때 이때 합력이 0이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때 이 두 힘을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별거 아니야. 우리 다 했어. 힘의 합력이 0이 되는 두 힘을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힘의 평형 관계에 있으려면 조건이 필요해.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 다음에 이 두 개
자격점이 모두 이 물체, 한 물체에 있죠. 두 자격점이 한 물체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때 두 힘의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으면서 일직선상에 있어요. 일직선상. 이렇게 일직선상. 만약에 힘의 작용점이 일직선상이 아니야. 하나는 작용점이 여기 있고 하나는 작용점이 여기 있어.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얘가 쪼르르륵 회전을 하게 돼. 그럼 회전하면 변한 거잖아. 모양이랑 운동 상태가. 그래서 이거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의 평형이 아니야. 그래서 일직선상. 이렇게 있을 때만 힘의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알겠죠? 근데 힘의 평형이랑 비슷한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책에는 안 나와져 있는 건데 우리 고등과정 가면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미리 조금만 해줄게요. 자, 힘의 평형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오. 자, 쌤이 손바닥을 펴. 손바닥을 펴서 이걸로 칠판을 쳐. 쳤어. 내가 칠판에 힘을 가했어. 그럼 누가 아파? 내 손이 아파, 그지? 내가 힘을 칠판한테 가했는데 결국 나도 힘을 받은 거야, 그지? 힘은 항상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쌍으로 존재해요, 쌍으로. 내가 칠판한테 힘을 가하면 칠판도 나한테 힘을 가해요, 그죠? 그래서 힘은 내가 칠판한테 가하는 힘을 작용, 칠판이 나한테 가하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힘은 쌍으로 존재한다. 두 물체가 있으면요, A가 B를 잡아당겼어. 그러면은 B도 A를 잡아당겨요. 항상 쌍으로 존재하는 거야. B가 A를 잡아당기면 A도 B를 잡아당기는 거야. 이때 얘를 FAB, 얘를 FBA라고 할게. 그럼 FAB와 FBA는 크기는 같아요. 근데 방향은 달라요. 방향을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달라.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달라. 이거랑 똑같아. 힘의 평형이랑. 그치? 근데 뭐가 다르냐면 얘는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었어. 근데 이 힘은 FAB는 B한테 작용하는 힘이고 FBA는 A한테 작용하는 힘이에요. 작용점이 두 물체야. 그게 차이점이에요. 작용점이 얘는 두 물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힘의 평형이랑 작용 반작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같이 자주 나와요. 책상 위에 책이 하나 있다. 힘을 3개를 적어볼게요.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 힘을 내가 지금 3개를 적었어. 여기 안에는 작용 반작용이 하나 있고 힘의 평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보고 있으면은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돼. 잘 찾기가 어려워. 언제 힘의 크기 같고 작용점이 한 물체인지 두 물체인지 언제 확인하고 있어, 그치? 확인이 어려워. 그래서 쉽게 푸는 법을 하나 알려줄게. 여기 보면은 얘는 작용점이 두 물체고 서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주어랑 목적어를 보면은 책이 주어고 지구를 목적어에 있잖아, 그치? 근데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면 지구도 책을 잡아당겨줘야지. 그게 반작용이지. 주어랑 목적어가 반대로 되어 있는 거. 지구가 책을, 책이 지구를, 지구가 책을. 이러면 작용 반작용이야. 주어 목적어가 반대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작용 반작용이야.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손이 칠판을 치는 힘, 칠판이 손을 치는 힘. 주어 목적어가 반대면은 무조건 작용 반작용. 힘의 크기가 같아요. 근데 첫 번째 힘이랑 두 번째 힘을 보면은, 아니, 두 번째 힘이랑 세 번째 힘을 보면은 주어는 달라.
주어는 달라. 힘의 주체는 달라. 근데 목적어가 똑같아. 이때 목적어가 뭐냐면 작용점이에요. 힘의 작용점.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똑같다는 얘기는 작용점이 똑같다는 얘기야.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동일하면 얘는 힘의 평형입니다. 주어 목적어가 반대다. 그러면 작용 반절문이야. 주어는 다른데 목적어가 똑같다. 그러면 힘의 평형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힘의 평형은 조금 봤고요. 책에 나와 있는 힘의 평형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용수철에 물체가 하나 달려있어. 그럼 용수철이 늘어나겠죠. 그치? 물체 달렸으니까. 늘어난 다음에 물체는 가만히 있을 거야. 정지 상태. 정지한다라는 거는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힘이 0이야. F가 0이야. 근데 얘는 중력도 있을 거고 위로 탄성력도 있을 거잖아. 근데 힘이 0이래. 왜 0이야? 그렇지. 중력과 탄성력이 같으니까 합력이 0이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도 얘는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 책상 위에 화분이 하나 있대. 화분이 하나 있대. 책상 위에. 그러면 화분이 중력을 가지고 있겠지. 화분은 책상을 누를 거야. 근데 화분은 정지하고 있어. 힘의 합력이 0이 돼. 이때도 화분의 중력이랑 똑같은 크기만큼 책상이 화분을 떠받치는 힘이 있어. 그 힘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수직항력이라고 얘기해. 책상이 화분을 떠받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얘기해줘. 중력과 수직항력이 힘의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합력이 0인 거야. 움직이지 않는 거. 마지막. 물체가 이렇게 있고 내가 물체를 밀고 있어. 근데 물체가 무거워서 안 밀려. 물체가 가만히 있어. 정지 상태야. 이럴 때는 합력이 0이지.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으니까 왼쪽으로 가해주는 힘이 있어야 돼. 지면과 물체 사이의 마찰력. 마찰력이랑 내가 밀어준 힘이랑 똑같을 때 이때도 힘의 평형을 이룰 때도 물체는 안 움직이겠지. 정지. 합력이 0이니까. 이런 경우가 전부 다 힘의 평형을 이루는 예시들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28, 29.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2번, 6번에 1번, 7번에 3번, 8번에 3번, 9번에 2번, 10번에 5번. 모르겠는 거 질문? 없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무게가 같은 물체가 같은 재질의 끈으로 천장에 매달려 있을 때 끈 하나에 가장 큰 힘이 걸리는 거. 얘는 합력이 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합력이 큰 게 아니고 합력은 다 똑같아 여기서. 왜냐면 100N의 물체를 들고 있지. 그럼 100N의 힘을 위로 줘야 돼. 합력이 다 똑같아. 근데 합력이 똑같을 때 이 끈에 걸리는 힘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합력이 100N이 나와야 돼. 근데 각도가 작으면은 힘을 조금만 줘도 100N이 만들어져요. 근데 각도가 크면은 힘을 많이 줘야 100N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얘보다 얘가 더 길잖아. 그래서 각도가 큰 거를 골라줘야 돼. 그래야 100N을 만들 때 끈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됐을까요? 또 모르겠는 거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진도 계속 나가볼게요.